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예전에 안철수 씨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요즘 같은 시대에 간첩이 있냐? 간첩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이제 해당 발언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야, 저거 정치인 하겠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현실성이 부족해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인지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간첩이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간첩이 있죠. 누구를 우리가 간첩이라고 하냐?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다른 어떤 체제를 계속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도입시키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간첩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간첩이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누군가를 우리가 콕 집어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야, 이 사람의 정말 행적 자체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많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윤미향 씨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후원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회계적인 지금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 가운데 이 NL 개통이랑 뭔가 좀 연결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같이 한번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윤미향과 정의연 뒤에 어른거리는 NL의 그림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NL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사파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정의연이 할머니들에 대한 후원을 명목으로 모금한 기부금이 NL 계열 조직으로 흘러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정의연의 후원 내역과 관련돼서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제기하는 사람은 김경률 대표인데요. 김경률 대표는 분명히 진보적인 시민사회 대표이지만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었습니다. 잘생겼다고 지지한다? 이거 완전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자, 이번 윤미향 사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계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진영과 프레임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보니까요. 할머니 등과 함께 미국 등 해외 일정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트위터 등으로 모금을 홍보를 했고, 그런데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머니 장례식의 조의금조차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다라는 거죠. 금액 사용처는 공개된 바가 없으며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에도 기록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자, 김경률 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대협이 지난 5년간 실제 쓰고 남긴 돈보다 매년 수천만 원에서는 많게는 1억 원가량 더 적게 공시한 정황도 있다라는 거죠.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공시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쓰고 남긴 돈이 정대협이 금융자산으로 기재한 액수보다 2억 6천여만 원이 더 많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자, 공시하는 것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또 마리몬드가 등장을 합니다. 자, 마리몬드는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자, 할머니들과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몬드가 지금 후원을 한 그 내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대협에 이렇게 6억 원 가까이 지급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마리몬드가 밝힌 정대협 기부금은 6억 5천만 원인데 정대협이 밝힌 마리몬드 기부금은 1억 800만 원입니다. 5억 4천만 원 가까이가 지금 이렇게 누락이 돼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마리몬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대협 기부액 6억 5천만 원은 영수증까지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라는 것이고, 할머니들 해외활동 기부금 또한 정대협 법인 계좌로 입금했기 때문에 내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의연과 정대협 이름은 다릅니다만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발표를 했던 것처럼 두 단체를 이제 통합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활동하는 내역들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한다라는 거에서는 큰 차이가 없죠. 이런 단체적인 개념에서도 계속해가지고 회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금 대표에 대한 개인적 문제도 계속해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윤미향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유학비와 관련된 논란이 있습니다. 유학비와 관련해서 윤미향 씨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명을 했었죠. 재심 끝에 간첩 혐의 무죄 판단을 받은 남편이 국가로부터 받은 형사 배상금을 딸 유학비로 썼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지금 윤미향 씨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배상금을 받아서 유학을 보냈다라고 한다면은 두 시기가 기본적으로 맞아야 되겠죠. 그 시기가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해명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에 위선적이다라는 지적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앞에서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부추기고 미국에 대해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뒤로는 자기 딸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 위선적인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지금 지적되는 것이 뭐냐? 이 지금 세 번째 문제가 굉장히 충격적인데, 윤미향 씨의 남편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심을 통해 가지고 간첩 혐의를 벗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이제 배상금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이 혐의를 벗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게 되는 그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윤미향 부부가 류경식당에서 월북을 권유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을 지금 좀 보시게 되니까 정대협과 민변의 관계자들이 2018년 서울 마포와 경기 안성에 피해자 쉼터에 탈북 종업원 일부를 초청을 해가지고 월북할 것을 권유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허강일 씨의 지금 증언에 따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쉼터에서 윤 당선인의 남편 김모 씨도 만났는데 그 김 씨가 뭐라고 했다라는 겁니까? 장군님, 수령님 이런 식의 단어를 수시로 쓰면서 혁명가요까지 불렀다는 거죠. 글쎄요,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장군님, 수령님 이런 식의 말을 쓰는 사람을 찾을 수나 있을까 싶고, 혁명가요를 불렀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데, 혁명가요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어떻게 지금 저분은 수령님, 장군님 이런 말까지도 쓰고 혁명가요까지도 불렀다 이런 증언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변과 정대협 관계자들이 전원이 한국으로 간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탈출했다고 공개 기자회견에서 말하라 이런 식으로 종용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탈북을 한 것이 조직적인 국가 범죄라면서 허강일 씨도 자신이 저지른 응분의 죗값은 치르고 속죄하며 새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허강일 씨의 증언에 따르게 되면은 민변과 정대협의 관계자들이 뭐라고 지금 종용을 했다라는 겁니까? 탈북한 사람들한테 야, 너네가 한국으로 가는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고 종용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한국으로 오는 것이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고 지금 종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허강일 씨한테는 뭐라고 문자까지도 보냈다라는 겁니까? 탈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마치 죄인 것처럼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런 취지로 지금 문자를 또 보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그 지금 정은이 쪽 같은 경우는 유토피아인 것이고,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마치 지금 지옥이라도 되는 듯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겠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민변은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당사자에게 재월북을 권유하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민변 쪽에서는 당사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종용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문자를 지금 받았다라고 허강일 씨가 얘기를 했으니까 문자가 공개가 된다면 간단하게 해결될 그런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증언까지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야, 도대체 윤미향 씨의 남편 그 사람의 정체가 뭐냐, 뭘 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윤미향 씨 남편은 바로 김삼석 씨인데요. 김삼석 씨는 남매 간첩단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당시에 한통련에 국내 동향이나 군사기밀이 담긴 문서 등을 넘겨준 혐의로 94년 10월 대법원에서 각각 4년과 2년을 선고받았죠. 이번에 재심을 통해 가지고 일부 내용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또 일부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지금 혐의를, 김상석 씨에 대한 혐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이 조금 머릿속에 떠오르죠. 바로 석기인데요. 참으로 공교롭게도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친분도 좀 있나 봅니다. 학교 후배인 김삼석님과의 조, 이런 지금 사진도 있죠. 글쎄요, 과거의 지금 행적들에 대해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뭔가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김삼석 씨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혐의를 완전히 말끔하게 씻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인간이 등장을 하죠. 바로 김어준인데요. 김어준의 주특기가 또 발동을 합니다. 냄새가 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윤미향 씨는 TBS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논란에 대해서 제가 국회의원 당선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 목소리에 제약을 가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이런 식의 모습은 지금 친여 방송들, 지상파까지도 지금 합세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MBC는 뉴스외전에서 윤미향 씨를 초대를 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보수 언론의 모략극이라는 게 확고하냐? 전반적인 음모가 있다라는 거냐? 이런 질문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스피치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따라 보도하는 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KBS의 뉴스9은 소극적으로 보도를 한다. 이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기자회견 다음 날인 5월 8일 날 첫 보도를 하고 나흘 동안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는 탄압이다라는 식의 정의연의 입장을 그대로 또 전달했죠. 글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번에 이제 총선 때도 그랬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김어준 씨가 미리 나서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설레발을 치면서 프레임을 씌우니까 더더욱 제가 조금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윤미향 씨와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정의연의 어떤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정대역과 관련된 문제도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 윤미향 씨 개인에 대한 문제, 남편에 대한 문제, 모든 것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검찰 조사를 통해 가지고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또 거짓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